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수학의 진수, 수학 비타민 김진수 선생님입니다. 2 곱하기 5는 10, 그렇다면 20 곱하기 5는 그렇죠, 100이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곱셈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올림이 없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배워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배워볼 겁니다. 오늘의 수학 비타민 꿀꺽 삼킬 준비 됐나요? 개념 쌓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꿀꺽 할 수학 비타민은 바로 1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곱셈이네요. 1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곱셈, 우리 수 모형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한 묶음에는 지금 10 모형이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10 모형이 4개 있으니까 40. 그리고 낱개 모형이 2개 있으니까 2. 따라서 한 묶음에는 42가 있었네요. 근데 그런 게 세 묶음 있으니까 42 더하기 42 더하기 42. 하지만 우리 이 덧셈식을 곱셈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곱셈식으로 바꾸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42 곱하기 3. 자, 42 곱하기 3을 우리 10 모형 따로, 낱개 모형 따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42는 40이랑 2로 나눌 수 있죠. 그럼 각각 3을 곱해주면, 자, 낱개 모형 먼저 할게요. 2개가 있는데 세 묶음이니까 2 곱하기 3 하니까 6이 되겠죠. 그리고 10 모형은 40, 10 모형이 4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세 묶음 있으니까 40 곱하기 3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120. 따라서 42 곱하기 3은 126이 되겠네요. 우리 한번 이 수 모형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수 모형을 모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100 모형이 나타났죠.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 한번 선생님이 준비해온 자료를 한번 볼게요. 자, 42 곱하기 3, 10 모형이 12개, 그리고 낱개 모형이 6개.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2 곱하기 3 하니까 낱개 모형이 6개 됐습니다. 그리고 10 모형 40 곱하기 3을 하니까 12개가 됐어요. 10 모형, 즉 120. 하지만 12, 10개면 100이죠. 즉 10 모형 10개를 이렇게 100 모형으로 바꾼 거네요. 따라서 1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을 때는 100의 자리로 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100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1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자, 1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의 자리의 곱, 즉 2 곱하기 3은 1의 자리로 갔고요. 그런 다음에 10의 자리의 곱, 4와 3의 곱은 10의 자리에 써주지만 1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을 때는 100의 자리로 갔습니다. 즉, 각각 자릿수에 맞춰서 1의 자리의 곱은 1의 자리에, 10의 자리의 곱은 10의 자리에 써준다는 사실. 우리 한번 세로셈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42 곱하기 3입니다. 하지만 각 자릿수에 맞춰서 1의 자리의 곱은 3과 2의 곱은 6, 1의 자리의 곱이니까 1의 자리에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10의 자리, 4와 3, 40이겠죠. 40과 3의 곱은 10의 자리에 써주지만 10의 자리에서 올림한 것은 100의 자리로 간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우리 오늘 배운 첫 번째 수학 비타민에서 배운 1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우리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교재 93쪽의 1번 문제네요. 자, 책꽂이 한 칸에 동화책이 32권씩 꽂혀 있습니다. 책꽂이 4칸에 꽂혀 있는 동화책은 모두 몇 권인지, 모두 몇 권인지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는 4칸이 있는데 한 칸에 32권, 즉 여기도 32,
여기도 32, 여기도 32, 32. 그럼 32를 4번 더하면 되지만 우리는 곱셈을 배웠으니까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그렇죠. 32 곱하기 4가 되겠네요. 우리 이 문제 한번 세로셈으로 같이 확인해 볼까요? 일단 답은 32 곱하기 4. 세로셈으로 풀어보면은 32 곱하기 4를 해보겠습니다. 자, 각각의 자릿수에 맞춰서 1의 자리에 곱은 2와 4의 곱은 1의 자리에 쓰고요. 8. 그리고 10의 자리에 곱 4와 3, 즉 30이겠죠? 4와 3의 곱은 10의 자리에 써주어야 한다는 사실. 올림한 건 100의 자리로 가고요. 128건이 나오겠네요. 다음 문제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풀어볼 두 번째 문제는 교재 94쪽의 1번이네요. 자, 수 모형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곱셈식은 어느 것입니까? 자, 일단 몇 묶음이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묶음이 있네요. 각각의 묶음에는 신모형이 2개씩, 낱개 모형이 하나, 즉 신모형이 2개 있으니까 20. 그리고 낱개 모형이 하나 있으니까 1. 따라서 21. 21이 6개 있으면 21 곱하기 6. 2번이 답이겠네요. 21 곱하기 6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에 여기에다가 우리 가로셈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1 곱하기 6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1의 자리에 곱, 1과 6의 곱은 1의 자리에 써주고요. 그리고 10의 자리에 곱, 2와 6의 곱은 10의 자리에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1 곱하기 6은 126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수학 비타민 10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 자릿수에 맞춰서 자릿값에 맞춰서 수를 써줘야 한다는 사실. 1의 자리에 곱은 1의 자리에, 그리고 10의 자리에 곱은 10의 자리에 써줘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 다리와 별이가 재미있는 수학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구경 가볼까요? 구구단은 외자, 구구단은 외자, 5, 6에 30, 구구단은 외자, 구구단은 외자, 9, 8, 72, 구구단은 외자, 구구단은 외자, 16에 5는 야, 그렇게 어려운 걸 내면 어떡해? 너도 어려운 거 냈잖아. 부전 내놓고서. 넌 16을 냈잖아. 그게 뭐가 어렵니? 어렵지? 그럼 16 곱하기 5가 답이 뭔데? 자기도 모르면서 너랑 안 놀아. 안다. 아는데 얼만데?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우리 친구 다리와 별이가 구구단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별이가 그만 16 곱하기 5라는 아주 어려운 곱셈 문제를 냈네요. 우리 친구들은 16 곱하기 5가 몇인지 알 수 있겠나요? 우리 두 번째 수학 비타민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수학 비타민 개념 쌓기를 통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수학 비타민에서 꿀꺽할 내용은 바로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곱셈이네요. 이 내용 역시 수 모형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 모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묶음에는 수 모형이 몇 개씩 있죠? 그렇죠. 10 모형이 하나 있으니까 10. 그리고 낱개 모형이 6개 있네요. 따라서 한 묶음에는 16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게 똑같은 수가 3개씩 있으니까 이거를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16 곱하기 3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이 16 곱하기 3을 10모형 따로, 낱개 모형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모형 10 곱하기 3은 그렇죠. 1과 3을 곱한 다음에 뒤에 0을 써주면 됐었어요. 그리고 낱개 모형 6 곱하기 3은 맞습니다. 6, 3에 18. 그럼 따라서 30과 18이니까 혹시
16 곱하기 3이 48이 아닐까요? 우리 이 수 모형 등을 한 곳에 모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상하네요. 자, 일단 심 모형이 3개였는데 여기는 4개가 됐고요. 그리고 낱개 모형이 18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1, 2, 3, 4, 5, 6, 7, 8 8개밖에 없죠.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16 곱하기 3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심모형 10 곱하기 3이니까 심모형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낱개 모형이 18개 있어요. 하지만 낱개 모형이 10개 있으면은 우리 10개 있으면은 심모형 하나로 바꿀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1의 자리에서 올림한 낱개 모형 10개를 심모형 하나로 바꾼 다음에 미리 곱했었던 10의 자리의 곱과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는 일단 1의 자리 6과 3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6, 3, 18. 그러면은 8을 쓰고 1은 잠시 대기. 자, 10의 자리에 곱 1과 3을 곱했어요. 그럼 3이겠죠. 하지만 1의 자리에서 올림한 수와 더해줘야 되겠죠. 즉 1의 자리에 곱은 1의 자리에 쓰고 10의 자리에 곱은 1의 자리에서 올림한 수와 더해서 답을 써주면 됩니다. 우리 16 곱하기 3 한번 세로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6 곱하기 3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의 자리에 곱 6과 3의 곱은 1의 자리에 써줘야 되겠죠. 6, 3에 18, 8을 쓰고요. 10은 1은 올릴 거예요. 어디로? 1의 자리에서 올렸으니까 10의 자리로 올릴 겁니다. 잠깐 10의 자리 위에 작게 써놓은 다음에 10의 자리에 곱 3과 1의 곱은 3이죠. 즉 30. 하지만 1의 자리에서 올림한 수와 덧셈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1은 3. 하지만 1의 자리에서 올림한 1과 더해서 4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 문제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만나볼 문제는 교재 97쪽의 1번 문제네요. 16 곱하기 2. 일단 답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곱셈식은 덧셈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16 곱하기 2는 16이 몇 개 있는 거라고요? 2개. 16과 16을 더하면은 32가 되겠죠. 일단 답은 오른쪽 것이 되겠네요. 여기에 동그라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의 자리에 곱은 1의 자리에 쓰고요. 그리고 10의 자리에 곱은 1과 2, 10의 자리에 곱은 1의 자리에서 올림한 이 올림한 수와 더해줘서 써줘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교재 98쪽의 5번 다음 곱셈을 하시오. 자, 18 곱하기 5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릿수에 맞춰서 5와 8의 곱은 40, 0 쓰고요. 4 올렸습니다. 10의 자리 위에 작게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5와 1의 곱은 5겠죠. 하지만 1의 자리에서 올림한 4와 덧셈을 해준 다음에 해줘야 하니까 9가 되겠네요. 자, 29 곱하기 2, 2와 9의 곱. 1의 자리에 곱은 2와 9의 곱은 1의 자리에 곱은 1의 자리에 써줘야 합니다. 2, 9, 18, 8을 써주고요. 1은 올림, 그리고 10의 자리에 곱. 2와 2의 곱은 4, 하지만 1의 자리에서 올림한 1과 덧셈을 해줘서 58. 우리 29 곱하기 2를 가로셈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자, 29 곱하기 2. 얘는 그러면은 일단 1의 자리에 곱 9와 2의 곱은 18이었죠. 그러니까 8을 먼저 써주고요. 그런 다음에 10의 자리에 곱 2와 2를 곱해야 되는데 2와 2를 곱하면 4겠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1의 자리에서 올림한 1을 더해줘야 한다는 사실. 그러면은
25가 되겠네요. 29 곱하기 2는 58.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수학 비타민, 두 번째 수학 비타민은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였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고요? 올림을 하면 되니까. 1의 자리의 곱은 1의 자리에 쓰고 10의 자리의 곱은 10의 자리에 쓰되 1의 자리에서 올림한 수와 덧셈을 해줘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배웠던 우리 오늘의 수학 비타민 곱셈. 과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곱셈을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격자무늬 곱셈 방법이었는데 오늘은 과연 어떤 방법을 배워볼지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꼭꼭 찾아라, 숨은 곱을 찾아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문살 곱셈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볼 옛날 사람들의 곱셈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뒤에 무늬가 보이나요? 이 무늬를 바둑판에서도 볼 수 있었죠. 즉 이런 무늬를 우리는 격자 무늬라고 합니다. 이름하여 오늘 만나볼 곱셈은 격자 곱셈 방법.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먼저 13 곱하기 5 격자 무늬의 사각형 하나하나에 1과 3, 13을 적어주고요. 위에다가 그리고 옆에다가는 곱하는 수 5를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사각형 하나에 만나는 수들, 즉 5와 1의 곱 0과 5를 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5와 3의 곱 15를 대각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써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화살표 방향으로 덧셈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1의 자리 5, 10의 자리는 1과 5를 더해서 6, 따라서 13 곱하기 5는 65가 되겠네요. 격자 곱셈 방법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 예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를 통해서 만나볼 곱셈은 62 곱하기 4입니다. 격자 무늬 사각형 하나하나에 6과 2를 다음과 같이 쓰고요. 그리고 왼쪽에다가는 곱하는 수 4를 써주면 됩니다. 4와 6이 만나면 24니까 4와 6을 곱하면 24니까 2와 4를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4와 2를 곱하면 8이니까 0과 8을 써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화살표 방향으로 덧셈을 해주면 되겠죠. 1의 자리는 8, 10의 자리는 4, 100의 자리는 저 멀리 2가 되겠네요. 따라서 62 곱하기 4는 248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격자 곱셈 방법 잘 알겠나요? 우리가 오늘 배운 수학 비타민보다 쉬운 것 같다고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줘야 합니다. 바로 39 곱하기 2, 39 곱하기 2가 몇인지 아는 친구들은 격자 곱셈 방법을 이용해서 몇인지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칭찬의 댓글을 열심히 달아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배워봤는데요. 과연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 속 문제, 스토리텔링 문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야기 속 수학 문제. 민준이는 친구들과 말판놀이를 하였습니다. 곱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며 말판놀이를 해봅시다. 민준이가 친구들과 함께 곱셈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말판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민준이와 친구들의 대화를 같이 잘 들으면서 말판놀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뒤집은 카드 한 장에 적힌 수와 주사위를 한 번 굴려 나온 눈의 수의 곱을 말하면 돼. 곱이 맞으면 한 칸을 갈 수 있어. 그럼 나부터 할게. 카드의 수와 주사위의 눈의 수를 곱하면 땡땡 곱하기 땡땡은 땡땡이야. 이야기 속 수학 문제. 과연 곱셈이 스토리텔링 문제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자, 민준이와 친구들이 말판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카드 한 장에 적힌 수와 주사위를 한번 굴려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을 말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재호는 먼저 카드 15가 나왔죠. 그러면은 15 곱하기 주사위는 몇이 나왔나요? 6이 나왔네요.
15 곱하기 6은 과연 몇일까요? 자, 여기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5 곱하기 6은 몇일까요? 자릿수에 맞춰서 1의 자리 6과 5의 곱은 30이니까 0 쓰고요. 3은 올림. 그럼 다음에 6과 1의 곱, 10의 자리의 곱은 6입니다. 하지만 1의 자리에서 올림한 3과 더해서 9가 되겠죠. 제호 90. 그러면은 제호 친구 한 칸 전진해야 되겠죠.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계속해서 대화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맞아. 그럼 너는 한 칸 전진. 이번에는 내 차례야. 카드의 수와 주사위의 눈의 수를 곱하면 13 곱하기 4는 40이야. 에이, 틀렸어. 13과 4의 곱은 땡땡이야. 3과 4의 곱이 12니까 10의 자리를 올림을 했어야지. 하하, 아쉽지만 너는 제자리야. 이번에는 내 차례야. 18과 주사위 눈의 수 3이 나왔네. 땡땡 곱하기 땡땡은 땡땡이야. 맞았어. 너도 한 칸 전진. 민준 친구의 대화를 보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13 곱하기 4가 42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다음 대화 계속 들어볼까요? 자, 다음 제우말. 그래, 틀렸어요. 13 곱하기 4는 42가 아니었죠. 그럼 몇일까요? 우리 계산해 볼까요? 자, 13 곱하기 4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의 자리의 곱은 1의 자리에 4와 4의 곱은 12니까 2를 쓰고요. 1은 올림. 그런 다음에 10의 자리의 곱, 4와 1의 곱은 4입니다. 하지만 1의 자리에서 올림한 1을 더해줘야 되니까 5가 되겠죠. 아, 민준 친구는 올림을 안 해주었네요. 13과 4의 곱은 50이야. 아쉽지만 민준 친구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자, 명수 친구, 이번에는 내 차례야. 18과 주사위의 눈의 수 3이 나왔네. 그러면은 카드 18 곱하기 주사위 3을 하니까 18 곱하기 3은 몇일까요? 이번에는 가로 세모로 한번 해볼게요. 자, 1의 자리 8과 3을 곱하면은 몇이었죠? 8 곱하기 3은 24입니다. 그러면은 4를 쓰고요. 그럼 다음에 10의 자리 1과 3을 곱하면은 3이었죠. 하지만 1의 자리에서 올림한 이 2를 더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54가 되겠네요. 18 곱하기 3은 54. 맞아, 너도 한 칸 전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스토리텔링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본 수학 비타민은 올림이 있는 10의 자리에 올림이 있냐, 1의 자리에 올림이 있냐, 올림이 있는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였는데요. 상관없어요. 왜냐고요? 자릿수에 맞춰서 써주면 되니까요. 1의 자리에서 올림한 건 10의 자리에, 10의 자리에서 올림한 건 100의 자리에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수학 비타민을 먹고 수학 실력이 튼튼해졌나요? 그러면은 단원 확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의 수학 실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문제는 교재 103쪽의 10번이네요.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 수들 중에서 가장 큰 수는 72가 되겠고요. 가장 작은 수는 4가 되겠네요. 72와 4의 곱, 72 곱하기 4를 하면요. 자, 1의 자리의 곱은 8, 10의 자리의 곱은 10의 자리에 써주면 되겠죠. 올림한 건 100의 자리에. 따라서 답은 288이 되겠네요. 우리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만나볼 두 번째 문제는 13번. 딱지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 구하시오. 각각 친구들의 딱지 수가 몇 개인지 확인하면 되겠죠. 자, 수연이는 30일에 5배만큼 갖고 있어. 5배. 자, 그러면 1의 자리 1과 5는 5가 되겠고요. 자, 10의 자리 3과 5를 곱하면 15가 되겠네요. 155개 수연이. 그 다음에 민준이는 62장씩 세 묶음 있으니까
자릿수를 맞춰서 1의 자리에 곱은 1의 자리에, 10의 자리에 곱은 10의 자리에 쓰지만 받아 올림한 거는 100의 자리에. 자, 세연이는 52의 4배만큼 갖고 있네요. 1의 자리에 곱은 1의 자리, 10의 자리에 곱은 1의 자리 왼쪽에 써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가장 많이 가진 친구를 물어봤으니까 세연이가 되겠네요. 정답은 세연이.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볼 문제는 고구마 문제네요. 고구마 70개를 어떻게 했을까요? 70개를 한 상자에 21개씩 담았습니다. 그런데 세 상자에 담았어요. 21개, 21개, 21개. 세 상자에 담았다면 이렇게 담고 나서 남은 고구마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그럼 70에서 21을 3번 빼주면 되겠네요. 즉 70에서 21을 3번 빼주면 됩니다. 자, 21 곱하기 3 하면은 1의 자리에 곱은 3, 10의 자리에 곱은 6, 70에서 63을 빼주면은 7이 되겠죠? 남은 고구마는 7개 단위까지 써줘야 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교재 105쪽의 20번 문제네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영이는 줄넘기를 월요일에는 14번, 월요일 날은 14번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월요일에 2배를 풀으면은 화요일 날은 14 곱하기 2니까 그렇죠. 1의 자리에 곱은 1의 자리에 써주고요. 10의 자리에 곱은 10의 자리에 28번 하겠네요. 그런 다음에 수요일 날은 화요일에 2배, 28 곱하기 2를 해줘야겠네요. 그렇다면은 1의 자리에 곱은 8과 2의 곱은 16, 6 쓰고요. 1은 올림. 그런 다음에 2와 2의 곱 4에다가 요 1을 더해줘야 되겠죠. 수요일 날은 56번. 자, 목요일 날은 몇 번을 넘을까요? 수영이가 정한 방법은 곱하기 2. 목요일 날은 수요일 날 한 56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2 곱하기 6은 12, 1 올림. 2와 5의 곱은 10, 10이지만 1의 자리에서 올림한 1을 더해서 112. 정답은 112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수학 비타민 먹고 튼튼해졌나요? 수학 실력이. 그러면 오늘의 비타민을 모아서 수학 종합 비타민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의 자리에 곱은 1의 자리에 쓰고 10의 자리에 곱은 1의 자리 왼쪽에 써주면 되겠죠. 1의 자리에서 올림이 있는 곱셈은 1의 자리에 곱은 1의 자리에 쓰고 이때 1의 자리에서 올림한 수는 10의 자리 위에 작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10의 자리에 곱은 1의 자리에서 올림한 수와 더해서 10의 자리에 써주면 되겠죠.